인니도 네덜란드와 일본의 식민지여서 그때가 좋을 수 있지만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의 보호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을 하루빨리 알기를 바랍니다. 남북러 중앙아시아 동유럽 터키 인도 등 우리 혈연 공동체가 합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뒤통수에 장난질을 일삼던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과 손잡고 KF-21 전투기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던 인니 정부가 돌면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나서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인데요. 인니 국민들은 아직도 정부가 무산시킨 역대급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자진 한 장이 공개돼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기가 꽂혀 있는 전투기와 그 옆에서 만족스러운 듯 웃고 있는 인니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 찍힌 사진인데요. 드디어 인도네시아가 자국산 전투기를 갖게 됐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사진은 사실 합성 사진입니다. 한국산 전투기 사진에 인도네시아 깃발을 합성해 마치 인도네시아 전투기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인데요. 그런데 이 합성 사진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얼마나 전투기 보유에 진심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니 국민들은 한국과 인니 정부가 공동으로 전투기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환호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 인도네시아가 자국산 전투기를 갖게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고 가장 열광했던 한국과의 공동개발은 더욱 꿈만 같은 일이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KF-21 전투기 시제기가 공개됐을 당시 전투기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기가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몰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인니 정부가 돌면 말을 바꿔 한국의 등을 돌리자 이런 합성 사진까지 만들어 아쉬움을 달랜 것인데요. 한국이 잘 차려준 밥상을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 도리어 손절당할 위기에 농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상당히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부와 달리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모든 것에 애정을 보이며 유별난 한국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공원인데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공원은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주 수라바야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공원입니다. 그런데 공원 이름이 한국공원인데다가 공원 중앙에는 한글로 새긴 평화기원의 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10년 넘게 공원과 탑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사실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인들조차 잘 모르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이곳은 유명한 관광 명소라고 하는데요.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가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한복을 입고 방문해 사진을 찍기도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인들이 이 공원을 즐겨 찾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서린 슬픈 역사 때문인데요. 과연 이 공원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이곳까지 끌려와 고초를 겪었던 우리 조상들의 너울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추모의 공원입니다. 이를 상징하는 평화 기원탑은 지난 2015년 5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 잠들어 있는 억울한 너희 무려 2,300여 명에 달한다고 하죠.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원이 무사히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부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수라바야시가 공원 건립의 취지를 듣고 흔쾌히 부지를 제공하는가 하면 한국공원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준 것인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본의 감시와 견제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일본 영사관이 탑 건립을 막기 위해 인근 주민들까지 매수해 수라바야시를 압박하는가 하면 탑 이름과 설명, 문구까지 간섭하며 방해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글 석판에는 강제징용과 추모라는 탑 건립의 목적을 새겨두었으나 여러와 인도네시아어 석판에는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는 식의 설명만 새겨넣었다고 합니다.
정말 일본다운 발상과 행동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자신들의 만행이 알려질까봐 조바심 내며 숨기기에 급급한 일본인들의 악행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국을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지만 공공부지까지 할애하면서 한국을 위한 추모공원을 만들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일본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1602년부터 350여 년간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인도네시아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1942년부터 3년간 네덜란드 대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양을 물리친 동양인이라며 일본을 환영했던 인도네시아는 훗날 일본 치하의 3년이 네덜란드의 350년보다 더욱 지옥 같았다며 일본의 악랄함을 폭로했습니다. 일본이 인도네시아의 자원을 수탈하고 일본 제국의 동화 정책을 강요하며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과 동병상련을 느낀 인도네시아인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추모공원 건립을 도왔던 것이죠.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을 남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단지 동병상련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인도네시아를 도와주고 함께 성장하길 바라는 한국 정부와 수많은 한국인들의 노력을 알고 있기에 가능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인도네시아 빈민촌에 새로운 희망을 전파하고 있는 새마을 세계화 재단 홍승훈 소장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홍반장으로 불리는 홍 소장은 한국에서 가져온 농작물을 재배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최빈촌의 오명도 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데요. 과연 인도네시아의 가장 가난한 마을은 어떻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촌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5,700km 떨어진 요꺗카르타 특별자치주 구능 기둘 지역에는 블레베란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자기 땅이 없어 소작을 하거나 노점, 일용직 노동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던 곳이었죠. 그런데 2015년 한 한국인이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새마을 세계화재단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인 홍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난한 마을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는데요. 낯선 나라에서 온 낯선 한국인을 신뢰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때 홍승훈 소장이 생각해낸 것이 마을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부터 해결하자였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 마을은 수원지가 험한 곳에 위치한 데다 동력원이 디젤이라 기름이 떨어지면 물이 끊기기 일쑤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 소장은 2년에 걸쳐 수원지부터 마을까지 전봇대 100여 개를 세우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드디어 생활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물길이 열렸고 주민들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홍승훈 소장의 신뢰가 생긴 마을 주민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해가며 시작한 사업이 바로 버섯 재배 사업입니다. 버섯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마을 주민들은 오로지 홍 소장에 대한 믿음 하나로 버섯 재배에 참여했는데요. 먼저 마을의 여성들이 움직였습니다. 대부분 주부인 마을 여성 70여 명은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해 느타리 버섯을 키울 버섯 재배사 15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버섯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배지를 공급받아 본격적으로 버섯 재배에 돌입했는데요. 이처럼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자 여성들은 매월 약 8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8만 원을 손에 쥔 여성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들에게 8만 원은 남편이 한 달 내내 일해서 가져온 월급 15만 원의 절반이나 되는 큰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단 몇 시간 노동으로 남편 월급의 절반을 벌어들이게 되자 일에 재미가 붙은 여성들은 점점 더 열의를 보이게 되는데요. 차츰 모임에서 독립한 여성들은 직원까지 거느린 사장님으로 성장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였던 남편을
자신의 버섯 농장에 고용한 아내도 생겨났다는 것인데요. 한 명의 한국인이 건넨 작은 버섯이 마을 주민들에게는 너무도 큰 선물이 돼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 버섯 마을이 인도네시아에서 더욱 유명세를 타며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건강식품 열풍이 불면서 버섯 요리 전문 식당이 쏙쏙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발맞춰 최근 마을에서는 새마을 버섯 센터를 건립해 곤문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버섯 센터는 대규모로 버섯 배지를 생산해 버섯 재배사에 공급하는 역할과 함께 다 자란 버섯을 직접 판매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버섯 마을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이 아닌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인들 덕분에 인도네시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내며 한국인들에게 고마움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 마음이 변치 않길 바라며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도 국민들을 본받아 더 이상 한국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국민이 항상 깨어 있어야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을 못 챙깁니다. 어느 나라처럼 자민당에서 누군가 그렇게 헤쳐먹어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는다면 항상 자민당에 지배받습니다. 뭔 소리인지 지금도 인도네시아와 그 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국가가 일본인데 이런 인도네시아는 믿을 수 없어.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리베이트 돈에 관심이 있을 뿐 인도네시아 국민의 한국 호감도는 러시아와 함께 항상 1.2위를 다툽니다. 썩은 정부 관료가 문제. 그중 국방장관 플라보어가 가장 골치 아픈 존재인 듯 잘 풀리길 바래봅니다. 이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냐? 왜 5원 문구 넣는데 일본 영사관이 개입하는데도 그걸 가만 있고 또 그걸 반영해 영어 석판에는 그놈들 만행을 쓰지 못했는데 있으나마나 어느 나라나 떡공을 기다리며 사악한 가진 자들, 권력자들에게 표를 몰아주는 국민들 시민들 의식 차이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